자,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들이 작으신데 일단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날 학원 합격자 있을 때 왔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골아가지고요 못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잘 되셔가지고요 너무 기쁘고요. 네,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제가 또 앞에 설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관리사가 되셨으니까, 이제 관리사가 되신 분들은 이제 다른 고민이 시작이 되실 거예요. 그죠? 저도 2015년도에 합격을 했고요. 아무것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관리사가 되다 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알려주지도 잘 않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거리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서울에 온 지 이제 1년이 됐거든요. 1년이 돼서 우리 학원에서 많이 합격자가 나오면 원장님께 말씀드린 게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리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제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강좌를 좀 개설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 강좌의 목표 취지는요, 여러분들이 업체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취직을 할 거에 대한 뭐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아니고 이제 관리사로서 정말 책임을 지고 그 건물을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15년도부터 지금 25년도잖아요. 그죠? 이제 10년 동안 관리사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었어요. 네, 펌프실이 물이 잠긴 적도 있었고요. 네, 뭐 개한테 물린 적도 있었고, 네, 칼 들고 쫓아오시는 분도 계셨고, 비상방송 한 번만 더 물려봐 죽일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욕은 앞서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료 근거를 남기고, 그 다음에 점검할 때 항상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찍어 주시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부터 경험했던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사 첫걸음이라는 명칭을 한번 써봤고요. 네, 저는 강사 이정민이고요. 15회 때 관리사가 됐고요. 저는 공부를 13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올인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 취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력은 올해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방 알바도 해보고요, 공사 알바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알바를 소방 쪽으로 하면서 그래서 15년 정도 이제 경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에서 우정 EMC라는 회사에서 관리사면서 이사로 그렇게 재직을 하고 있고요. 저는 5일 근무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너무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현장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학원도 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종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여기서는 이제 탄력 근무로 한 달에 한 10번 정도만, 네, 그렇게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급여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그 외에 여가 시간과 내 개인 시간을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 그리고 시간 날 때 탄력 근무 그 외에 이제 소방 안전원에서도 이제 외부 강사로 소방 안전 강습 교육이 있고 실무 교육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하고요. 위험물 쪽도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험물 기능장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자리에도 한번 서보셔가지고 강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는 거. 네,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머리에 있는 지식들이 다 날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소방 기술사라는 것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저는 나중을 위해서. 네, 한 업체 엔지니어링 업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술사라는 자격증도 내가 갖고 있고, 관리사라는 자격증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위험물 기능장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기관장이라고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장이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관리사 있으시고 위험물 기능장도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기술사를 하시면 내가 이쪽 영업이 좀 회사에서 어려워, 그러면 관리사를 하기 싫어요. 그러면 기술사로서 그쪽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셔도 되고, 동시에 두 개는 같이 걸 수가 없잖아요. 기술사를 하다가 이게 좀 하기 싫어, 그럼 관리사를 하고 싶어, 그럼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조건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나 또 관리사를 또 할지 안 할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래를 우리는 대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사로 오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OT를 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방관리사 실무 이론 강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나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좀 많이 담아놨어요. 앞에는 법이 있는데요. 법은 그냥 우리 교재가 너무 좀 비어 있을까봐 앞에 법을 조금 넣어놨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 주시고 2편부터 있거든요. 네, 15페이지 자체 점검 준비하기부터 이따가 그렇게 나갈 거고요. 이거를 만들면서 되게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요. 몇 날 며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료니까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좀 어떻게 했고 했던 것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자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일단 시간을 그렇게 가져갈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체 점검 지적사항 분량 파악하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되게 간단한 것들 어떻게 여러분 지적사항을 어떻게 쓰실 건지 그죠? 그런 것들을 제가 사진을 한 50장을 올릴 거예요. 계속 올려보면서 뭐가 불량사항인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기록한 거를 가지고 제가 보고서 할 때 우리 불량사항에 대해서 어떤 설비가 이제 불량사항이고 거기다 체크하는 란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방시설 상세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현장에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기입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다 간단하게 개요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한번 써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사 하시니까 다 동기이시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뭐 말씀하고 싶은 것을 말씀도 해주시고 자유롭게 또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 시간에 좀 토론도 해보고 하는 시간으로 가져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강의에서는 제가 직접 작성을 해가지고요 교재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론 강의를 할 거고요. 자체 점검할 때 우리 준비사항 얘기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실 때 개인 점검 필수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시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업체한테 우리 회사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각 점검을 하면서 이런 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담아봤고요. 그리고 불량사항 작성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하기 네. 보고하기도 우리가 소방서에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안전터에도 온라인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관리사들은 행정적인 업무도 반드시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어떤 건물에 대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기록을 확인할까요? 행정적인 거 우리 보고서 그죠? 그 다음에 CCTV 같은 것도요 확인을 합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소방서에서 CCTV 관리사 그 다음에 보조 인력들이 다 참여했는지 그 CCTV의 얼굴을 대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점검 인력란에 그게 다 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1대1로 대조하는 그 지자체도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소방서는 어쨌든 실적이 필요해요. 네. 이 소방서가 어떻게 뭐 불량사항이 되고 뭐 관리사 행정조치 어떻게 내리고 뭐 했다는 이 실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타 지역에서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점검할 경우에 소방서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기 지자체에 있는 관할 업체를 잡을까요?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잡을까요? 실적이 필요하다면 그죠? 타 지역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대비를 해서 우리는 행정적인 것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안 쓰시더라도 다른 직원이 쓰더라도 다 우리의 행정적인 거는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관리사가 경고도 우리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볼 줄을 다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설비가 뭐가 빠졌는지 누락이 돼 있는지 아니면 설비 내용에서 뭐 어떤 게 누락이 되고 어떤 게 안 써져 있는지 잘 써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인 것도 잘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치도 잘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면적이 8,000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틀 할 거를 이제 3일 정도 막 해주셔야 돼요. 근데 3일 하는데 우리가 3일 배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점검은 3일 할 정도의 양이 안 돼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이틀 정도만 일을 하고 배치는 이렇게 3일 정도 배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관리사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허위로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CCTV에 얼굴을 한 번씩은 노출을 시켜주시고 잠깐 갔다가 이틀 점검하고요. 마지막 날에 이제 지적사항 이제 가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3일이 있으면 3일을 다 얼굴이 비추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조 인력이 누가 배치됐는데 이 보조 인력 말고 딴 사람이 갔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 보조 인력이 우리 박수진님이 와야 돼. 근데 안 왔어. 딴 사람이 왔어. 그럼 누가 책임해야 돼요? 회사 책임이에요? 관리사 책임이에요? 배치 잘못해도 우리 5일 안에 배치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어쨌든 배치에 관련된 실수를 하더라도 다 관리사 경고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관리사 경고가 1년이잖아요. 1년 안에 이제 모든 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저 때는 옛날에는 2년이었어요. 저도 15년도에 땄지만 15년 한 16년 한 3월 4월에 경고를 먹었어요. 도장에 잉크도 안 말았을 때 경고를 먹었어요. 뭘로 먹었냐? 지적사항 축소 보고 이걸로 걸렸어요. 네. 어떻게 걸렸냐? 아파트에 점검을 했는데요. 시청에서 어떤 사람이 민원을 제기를 했나 봐요. 이 아파트에 좀 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소방, 건축, 뭐 전기, 가스, 시청에서 다 몰려 우르르 나온 거예요. 우르르 나왔는데 소방은 기술사분이 나오셨고요. 네, 소방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자분이 내가 이제 점검한 지적사항을 원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관리사들이 일을 할 때요. 처음에 이렇게 원문을 다 줘요. 한 10개가 나왔다. 그럼 10개를 이렇게 그 관리사무소에 줍니다.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에서 이거는 우리가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할게. 요건 빼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원문을 갖고 있고 저는 소방서에 알겠어요. 이거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빼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5개가 소방서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에서 원문하고 소방서 보고한 거하고 2개를 같이 보관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그래서 나와서 허위 보고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걸려서 이제 경고를 맞은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시작이 자인서부터 씁니다. 자인서를 어떻게든 무조건 쓰기 때문에 얘를 안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회피를 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원문을 관리사한테 그 업체한테 주면 현장 조치 완료라는 그런 기록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거를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소장님이나 이렇게 관계인이 있으셨던 분 계시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100개가 들어왔어요. 지적사항이. 어떻게 보고하세요? 다 보고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70개만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우리 봉사할 돈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나오시니까 아예 주실 거면 원문을 갖다 현장에서 바로 주시고요. 다시 그거를 회수를 갖고 오셔도 되고요. 어쨌든 원문에 대한 기록을 많이 안 남기는 게 최대한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원문에서 있으면 우리 그 뺀 거 있잖아요. 그 뺀 거에 대한 그쪽에서 뭐 소방 기구라던가 뭐 유도등이라는 게 있으면 다 발주 넣은 것들을 다 기록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거를 그쪽에서 증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니면 주고 다 했다는 사진을 받으세요. 이쪽 이거 지적사항에 대한 건 다 했다라는 걸 받으시고, 온전히 70개만 우리가 들어간 거 30개는 다 해결한 것들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주셔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지적사항 이따 보고 파악하기 위해서요. 자, 사진을 딱 봤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 감지기 동작이 안 되네. 감지기를 열었어요. 챔버를. 자,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용지에다가 써볼 거예요. 자, 우리 점검실무라는 과목을 다 배웠잖아요. 네, 그렇죠. 하얀선이 2가닥인데 지금 하얀색 여기 하나 숨은 거 보이세요? 이 안에? 여기 안에 하나 숨어 있어요. 이게 빠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끼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감지기를 하나를 증설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야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올라가서 감지기 증설도 한 번씩 해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지만 지적을 내고요,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거를 지적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지적에 쓸 때 천장이 뭡니까? 재질이 이게 뭐예요? 그죠? 텍스죠. 이런 것들을 써주셔야 돼요, 지적사항에다가. 왜냐면은 공사팀이 갔는데 이게 텍스가 아니고 일반 노출 천장이에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자료, 그러니까 다른 그 준비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노출로 가야 되니까 뭐 SF로 갈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배관이 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텍스만 열면은 공사하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견적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신 거, 그거를 공사팀한테 넘어갔을 때 이게 견적이 공사팀에서 작성이 들어가니까 공사팀하고 점검팀하고 많이 싸워요. 왜 그런 식으로 지적을 냈냐, 이게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되는 게 층, 몇 층, 어디, 위치, 1강의실, 뭐 3층, 1강의실, 현장 문제점이 뭐예요? 감지기 선로 한 가닥 빠짐, 이렇게. 현장 문제점은 이게 뭡니까? 얘는 결론적인 건 뭐예요? 단선이죠, 그죠? 감지기 선로 단선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우리만 아는 거를 써놔놓으면 좋죠. 감지기 여기 안에 선 하나 있음, 이렇게 해놓으면 공사팀이 공사하기도 편하고,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좀 나만이 알아볼 수 있게 많이 써주시고요. 그래서 한 가닥 절단 상태 하나 연결해서 끼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감지기가 어떤 감지기인지, 차동식이고 이 회사가 화경 제품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써주시면 편하죠. 공사할 때 이 알맹이만 빼가지고요, 같은 회사 거면 그냥 알맹이만 끼면 돼요, 그죠? 근데 같은 회사가 다르다 보면 이 베이스까지 다 교체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감지기 탈부착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7m, 8m, 10m까지도 올라가는 이 감지기 탈부착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감지기 탈부착기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차동식을 이렇게 이제 갖다 껴요. 챔버를 껴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잡아서 얘를 이렇게 뺐다가 얘만 빠지죠. 그러면 껴서 돌려서 뺄 수 있어요. 이렇게 다시 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이면 되게 좋다라는 거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따가 사진을 한 50장 정도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되게 쉬운 거부터요, 뭐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물 대장, 우리 중개사 하시는 분들은 이게 껌이죠, 그죠? 껌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보고 보고서에다가 어떤 것들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점검 현장에 나갈 때요,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출력을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출력을 해서요, 뭐를 볼까요? 주용도, 그죠? 주용도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사용 승인을 한번 보고요, 그 달에 맞는지 종합인지 작동인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 허가일을 봅니다. 건축 허가일, 이걸 왜 볼까요? 그쵸, 그 당시 건물에 맞는, 그 생일에 맞는 법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990년도에 대한 법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적사항은 다 써갖고 오셔가지고 그 당시에 건축 허가일을 보고 이제 그걸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이 찾아보는 것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죠? 네, 그래서 건축물 대장도 어떻게 뭐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여기 보세요, 299세대 이렇게 있죠. 우리 기준이 대부분 뭡니까? 아파트, 그죠? 300세대고 보조안전관리자도 300세대마다 추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290 이렇게 건물을 져요, 그죠? 세대수도 같은 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이 30호하고 세대하고 다르죠. 30호는 뭡니까? 이거는 점포, 우리가 근생에 있는 점포 있죠. 그런 점포에 대한 호수가 30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얘는 위층에 이제 주상복합이니까 세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주소, 항상 우리는 도로명 주소를 보고서에 기입을 해야 되는 것도 이따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겁니다.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연면적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를 우리가 며칠 안에 해야 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얘를 8천으로 예를 들어 나눈다, 예, 만으로 나눈다 하면
뭐 15일 예를 들어서 15일이 걸린다고 치시자고요. 15일이 걸려요 이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 하면.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지금 이게 용도가 뭡니까? 근생, 오피스텔, 공동주택 같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뭘로 넣어요? 배치할 때 주용도를 복합건축물로 우리는 배치 신고를 합니다. 복합건축물을 할 때 우리 옛날 국법에 있어서 가감개수 얼마나 넣었어요? 다 1.1 넣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수기로도 한번 점검일수가 며칠 나오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방안전원에 가보면 배치 신고에 들어가 보면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얘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면 며칠이 걸리는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대신 조건은 정회원이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 네. 소방안전원에 이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 업체는 다 정회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층수 이런 거 지하 1층에 지상 15층에 복합건축물이에요. 무슨 설비가 있을지 소방시설이 뭐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소방시설이 있겠고 이거에 대한 점검 장비도 가져가야겠다라는 것도 판단을 조금 내려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어디서부터 점검할 건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셔서 네, 그렇게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점검 팀장으로서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관리사도 있지만 현장에 가면 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그 보조가 이렇게 있겠죠. 거의 이렇게 3명이서 나중에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점검 팀장한테 우리가 휘둘리면 안 되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분하고도 직원 우리 한 팀 있잖아요. 친하게 잘 지내주셔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요? 한 잔 사줘야죠. 그죠? 한 잔 사주고 많이 지갑도 열으셔가지고 예, 간식도 많이 사주셔야 되고 잘 해주셔야지 잘 빼먹습니다. 예, 잘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성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건물 현장에 갔어요. 수신기가 여기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현장을 가서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수신기를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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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네네네. 현장을 그죠? 네. 네네. 네. 네네네. 네네. 그쵸. 그게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 50대 50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급 대상물부터 수신기를 만져보시는 게 어렵지 않고 편하거든요. 그리고 수신기의 역할이요 제일 중요해요. 제가 현장에서 뭐 하고 있잖아요. 혹시 수신기에서 전압 좀 한 번만 체크해 주세요 라고 제가 무전을 날려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어디 단자하고 측정을 해서 수신기 쪽에서 전압이 잘 흘러나와요 라고 하면 수신기는 문제가 없구나, 대신 오는 간선이 어디선가 문제가 있겠구나, 그런 거를 현장에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일단은 새로 하시는 거니까 대표님한테 얘기를 하시든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든 일단 점검하는 거를 좀 많이 따라다니면서 보고 싶다 라고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을 알고 계셔야지 수신기에 있으면 이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겠구나라는 걸 그걸 알 수 있거든요. 네. 이 시간이면 펌프실 가서 펌프를 하겠다, 펌프에서도 뭘 하겠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내가 조작을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좀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어느 정도 신체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법규적인 거는 완벽하게 꿰차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팀장님들도 일은 잘하지만 법주의적인 것도 잘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무전을 날릴 수 있죠. 관리사님 이거 하는데 어떻게 돼요? 법이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찾아서 우리 단톡으로 회사 단톡에 올려주시던가 팀 단톡에 올려주시던가 하는 게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런 역할을 제가 같이 다녔던 여성 관리사분 11여 출신이신데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 것들을. 예, 수신기를 보시지만
기가 막히게 그런 것들을 서포트를 잘 해주시는 거. 남자분들은 무조건 올라가서 다 해봐야죠. 다 만져보셔야 돼요. 왜 보조라는 이거를 넣어놨을까요? 진짜 실질적으로 관리사가 되기 위해서 어깨에 이제 힘을 다 빼시고 감지기도 갈아보시고 감지기도 다 찍어보시고. 저 감지기 몇 년 찍었게요? 감지기 찍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테스트 한다는 거죠. 그죠? 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수조 있죠? 수조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서 이제 저수기도 혼자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할 수 있도록, 네, 먼지 뭐 상관없지 않습니까? 물 묻어 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이 건축물 대상에서는 이 주용도를 보고, 그 다음에 층수를 보고, 면적을 보고, 소방시설이 뭐가 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내려주시는 게 대비할 수 있는, 예, 게 좋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딱 관리사가 돼서 여기 가요. 자, 여기 갑니다. 복합에 갑니다. 연면적이 이래요. 자, 소화기 당연히 있겠죠. 그죠? 그럼 소화기도 여러분들 표지 같은 거 지적을 하실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도 나쁘지 않죠. 그죠? 소화기는 1.5m 이하로 설치를 하고, 주차장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지금 법에는 소화기가 안 보이니까 1.5m 이상의 높이에다가 우리 표지를 붙이도록 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도 다 지적을 내주셔야 되죠. 그리고 사진도 많이 찍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주거용, 예, 자동 소화장치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세대니까 우리가 뭐를 또 해야 돼요? 그게 세대 점검표 있죠? 예, 그런 것들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대에다가 몇 프로를 우리가 작동일 때는, 그죠? 30% 이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고, 작동만 대상이다 그러면 50%를 요 세대에다가 점검을 해서 소방서에다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주체가 당연히 관계인이겠죠. 근데 관계인이 못해서 우리한테 해달라고 뭐 견적에 더 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도 우리 50%를 30%를 점검을 해서 우리 보고서 앞장 비고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299세대 중 뭐 예를 들어서 뭐 30세대만 하고 몇 프로 진행 완료,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 소방서에 보고를 또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주거용 주방 소화장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옥내 소화전이 있겠죠. 그럼 옥내 소화전도 할 때 여러분들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 같은 것도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가끔씩 소방 안전조사라고 해서 특별조사죠. 그거를 같이 소방서하고 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제가 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천안의 현장에 갔는데 학원에서 수업 듣는 그 학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점검을 했는데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는 사람이니까 잘 얘기해서 어떻게 고치는 거는 시간을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온 적이 있는데, 얼굴 붉어질 서로, 그죠? 누구 대상 저는 이랬고 뭐 이렇게 서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는지, 점검 업체에서 놓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거든요. 펌프 기동 확인 표시등. 네, 그 다음에 소화전 문을 열었을 때 이런 것들도 다 아코디언식으로 어떻게 개져 있는지, 결합이 되어 있는지, 방수구에서는 물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핸들 같은 것도 한 번씩 돌려보시고요. 아파트 오래된 데 있으면요, 한 번도 연 적이 없어서 안 돌아갈걸요. 그죠? 그런 것들도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스프링클러가 전층 다 있겠죠. 그럼 전층에 있으면 알람 밸브가 지상층에 있겠고, 보시면 주차장이 이렇게 있네요. 2층 3층 주차장이 있네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네, 프렉션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프렉션 점검할 때 여러분들은 솔만 연동을 시켜서 확인할 건지, 아니면 2차 측 밸브를 잠궈서 우리 프렉션 밸브를 물을 넘겨서 드레인을 우리가 교과서대로 할 건지, 네, 그런 것들도 잘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의외로 클래퍼가 고착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2차 측으로 얘 밸브 잠고 퇴수까지 해서 이렇게 넘겨주시면 자동으로 압력 스위치가 붙어서 이제 사이렌까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수동 조작함 SVP의 교류등, 그 다음에 템퍼 스위치 주의등,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방출 등이 다 나오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네, 요거에 관련된 이제 펌프도 성능 시험이라던가, 네, 체절이라던가 릴리프 개방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예. 이제 여러 가지가 되게 있겠죠. 뭐 이제 자탐도 있겠고, 시각도 있겠고, 예, 되게 많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나가기 전에 한번 기록을 해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몇 년도에 몇 년도 건물이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가는 게 마음가짐에 좋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우리가 보고서에 기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내에 있는지 옥외에 있는지 아니면 아예 그 주차 타워로 되어 있는지도 체크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도 우리가 비상용인지 피난용인지 그걸 확인하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죠? 네. 비상용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비상용. 건물의 높이가 31층, 31m, 그죠? 넘어가면 그 건물은 비상용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컨셉을 잡고, 그럼 거기에 부속실 재원 설비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높이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옛날에는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면은 뭐가 면제였습니까? 옥상 수조가 면제였죠. 그래서 이 건물에 옥상 수조가 없네. 왜 없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는 거죠. 10m가 안 되고 8m구나. 그래서 면제를 받았구나. 대신 면제를 받았으면 주펌프가 있고, 얘 면제 받으면 예비 펌프를 하나 갖다 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건물이 비상전원 대상이라고 한다면 얘는 엔진 펌프로 이거랑 같이 해서 한 대로 놓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이거 면제용 하나, 비상전원 대기용 하나 해서 주펌프, 예비 펌프, 예비 원투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비상용, 피난용은 아시죠? 피난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층 건축물 가면 이제 피난용 승강기가 대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비상용이고 얘가 있고 한 번씩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또 확인해야 되는 게 건축 허가일 13년도 5월이니까 이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화재 안전 기준도 한번 판단을 내리셔 주셔야 되고, 법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계속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면적도 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층에 30세대씩 있구나. 우리가 그걸 위탁받아서 세대 점검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적사항을 이렇게 써요. 얼마 전에 갔다 온 곳인데요. 어디 중학교,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 이렇게 해서 좌측은 우리가 보고서의 점검번호, 우리 작동이면은 하얀색, 종합이면 검은색이잖아요. 그 옆에 이제 요게 써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여기 지적사항에다가 첨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음은 표지 재부착 요함 이렇게 해서 동력제어 반대, 옥내 소화전 주펌프 그런 표지가 아예 없어서 달아달라고 이렇게 했고요. 충합 펌프용도 MCC가 달라 있어요. 그 다음에 소화전 표지 이런 것도 그냥 표지에다 저는 다 같이 넣어버리고 이렇게 점검번호를 이렇게 써서 넣어놨죠. 그 다음에 보시면 펌프 기동 확인 표시 등 점등 불량으로 교체 요함, 2층 수화기호사 실압 소화전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게 몇 볼트짜리인지 220볼트짜리 파일럿 램프거든요. 근데 요즘 거는 24볼트짜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압을 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사팀이 이게 안 써 있어요. 몇 볼트짜리냐고 물어봐요. 글쎄요. 그러면 그게 그런 것들이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꼭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도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함 개방 불량. 안 열려요 아무리 해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감지기 동작 불량 및 챔버 탈락. 저는 챔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감열부를. 챔버 탈락 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차동식 얘는 동작 불량이었고 얘는 챔버 탈락이었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 이거마다 다 사진을 여러분들이 다 찍어 주셔야 돼요. 사진을 다 찍어서 기록에 남겨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신기 불량 이렇게 응답선로 단선, 발신기를 눌렀는데 이건 의미가 뭡니까? 봤을 때 응답선로 단선, 발신기를 우리가 누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오죠. 그죠? 이게 응답선로 이게 확인등이거든요.
이걸 눌렀다는 것은 수신기에 들어가서 수신기에서 아 잘 들어왔어라고 해서 보여주는 건데 눌렀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그리고 무전도 발신기라고 확인이 안 되고 그냥 감지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전압을 그렇게 재보는 거죠. 그랬더니 응답, 공통, 전화, 회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이랑 공통이랑 재봤을 때 평상시 24V 정도가 이렇게 27V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눌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이 안 뜨면 일단 단선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도 되게 오래됐겠죠.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계단 통로 유도등 예비 전원 불량 이렇게 방향성도 다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위치 3층에서 2층 이렇게 다 써주셔야 되고 얘도 피난구 유도등 보시면 대형이라고 써 있죠. 대형, 벽부형 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주셔야지 여러분 견적을 낼 수 있다는 거. 요것만 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거는 그 좀 디테일하게 위치를 좀 표현한 거예요. 그 소화전축 출입구 상부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방화 셔터 모터 불량. 보세요. 증상 이렇게 해놨어요. 업다운 스위치 조작 시 계속적인 하강망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점검하기 전에 연동시키기 전에 우리 업다운 스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업다운 스위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운을 눌렀어요. 그럼 방화 셔터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겠죠. 내려오다가 이제 정지 눌렀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 잘 되는구나 하고 올려야 되니까 얘를 눌렀어요. 눌렀더니 또 떨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방화 셔터 점검할 때가 제일 긴장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래야 돼요. 왜냐면 주차장에서 주차 램프에 올라가는데 방화 셔터가 있잖아요. 안 올라가면 차 뒤에 길게 계속 서 있고요. 빵빵거리고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셔터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위에 점검구 따고 올라가셔가지고요. 체인이 있는 타입도 있어요. 그 체인으로 얘를 끄집어내서 체인으로 올려야 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인성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셔터 모터에 여기다 임팩을 갖다 꽂아가지고요. 임팩을 돌려요. 돌리면 이게 같이 윙 하고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타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 기록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증상을 써주면 공사팀에서 어떻게 견적을 내겠다. 그래서 우리 대표한테 넘겼더니 이거 폐쇄기 불량이야. 폐쇄기 불량으로 교체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줘. 그래서 방화 셔터 인성 제품이다. 모르면 그냥 사진을 다 찍으세요. 다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양식은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 책에 있어요. 우리 47페이지 47페이지에 요렇게 소방시설 등 불량 세부사항 요렇게 돼 있어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요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 양식을 쓰지 않고 요렇게 기록은 똑같잖아요. 그죠? 설비명, 점검 번호, 불량 내용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설비 이렇게 해서 이 칸에 다 적을 수도 없고 그래서 회사에서도요 엑셀로 보고서를 만드시는 데도 있을 거고 한글로 하시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한글로 우리가 서식이 나와 있잖아요. 법제처에. 그래서 한글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직접 기입을 하셔도 되고요. PC로. 근데 저는 엑셀로 해서 얘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색도 넣고 필요하면 여기다 사진도 다 집어 넣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점검 보고서 작성할 때 여기다가 이제 영주기를 넣었지만 이렇게 이제 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 우리 보고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건축 화재 보험도 또 그것도 조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소장님들한테 어떻게 잘 말씀을 해서 물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건축물 정보가 있어요. 소방관들이 이 건물에 나왔을 때 좀 그 개요를 알아야 되니까
건물 구조는 어떻고, 지붕 구조는 어떻고, 계단은 어디에 어떻게 있고, 네, 승강기는 승용인지 비상인지 피난용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란이 있고, 주차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사항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XX 이렇게, 그 다음에 설비도 무슨 설비가 있는지 잘 체크를 해주셔서, 네, 이게 빠지면 설비 누락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허위로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검토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실습에 대한 질문, 뭐 지적사항 작성에 대한 질문, 현장에서가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을 토론해 보는 거, 뭐 앞에 이제 진로나 이런 취업에 있어서 상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쉬시고 10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